일단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오후에도 다 강의가 있죠. 내일도 있죠. 모레도 있고. 죽는 거예요, 이러면. 그래서 좀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우리 재무관리 수요일날 오후 수업 있잖아요. 그걸 쭉 걷어다가 한 주 이렇게 좀 밀어서 강의해도 괜찮아요? 그치. 왜냐면 이게 세법 보강하고 여러분들 이 5일 중에 4일을 오후 강의까지 하면 강의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. 시체들을 데리고 강의를 해야 되거든, 내가. 그리고 이 재무관리는 암기 과목이에요, 이해 과목.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를 하는 거지. 하여튼 이해 과목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. 건의사항이니까요. 일단 투표를 결정할 테니까 잘 고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일단. 자, 강의 개표부터 먼저 보세요, 일단. 저는 재무관리 강의하는 이제 김용석 회계사고요. 저 주로 이제 그 CFA나 미국 회계사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 이 재무관리 교재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김종규 선생님 교재로 일단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재무관리가 이 책을 보면은 총 한 1,000몇백 페이지인데 우리가 20몇 회 만에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해보니까는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23장 중에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면 5장 있죠. 그래서 그냥 그 동영상으로만 그냥 진행하려고 해요. 맨 밑에 가 보면 3장에 피셔의 분리정리 있죠? 이건 재무관리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학에서도 배웠죠.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동영상 강의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9장의 차익거래 결정 모형, 영어로 APT라고 하는데 이 진도 부분은 다른 진도에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이 진도가 빠져도 다른 진도 나간다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것도 동영상으로 빼서 강의를 할게요. 그다음 14장의 배당 정책, 15장의 합병, 그다음 23장의 소학과 밸류의 리스크 이 부분이 다른 챕터에 영향을 안 주고 시험에서도 중요성이 높지 않은 거니까. 그리고 주로 2차 시험 위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. 요건 빼서 동영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. 그럼 23장 중에 5장 뺐죠. 벌써 5장 뗀 거예요. 5장 뗀 거예요. 몇 장 남은 거예요? 18장을 대신 오프라인 수업에서 주력해서 하잔 말이에요. 거기에 시간 뺏기면서 그냥 문제 못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챕터는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강의가 올라갈 테니까 오프라인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수강하시면 될 거예요. 그 부분은. 자, 그다음에 요 김종길 교재 부분이 지금 2011년도, 2012년도, 2개년도 기출문제가 수록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두 연도는 유인물로 나눌 테니까 유인물이 매회 나가니까 하여튼 수업 빠지신 분들은 유인물 꼭 챙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강의 계획은 그래서 24회차 쭉 진행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장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작년도에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교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쓰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동영상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인물 펴보시죠. 두 번째 유인물. 재무관리 일단 수험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일단 수업을 진행할게요. 메뉴 올라가 보면 계열하고 되어 있고 거기 출제 비중 및 선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일부러 재무관리는 좀 전체 스케줄 뒤에다 배치한 이유가 그 세 과목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급회계를 수강을 하셨어요. 다 들었죠? 이거 뭐예요, 학제? 들었다며요. 파이낸셜 포지션이죠. 그러면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죠, 그죠? 김에 알았다고 보시면 되고. 자, 두 번째가 원가 관리회계도 다 들었죠. 자, 이건 뭐예요, 학제? 벌써부터 시체되는 거예요, 벌써부터? 아직 아니에요. 컨트리뷰션 마진이죠. 공원이. 이건 뭐예요, 학제? 브레이킹 포인트, 손익분기점 이런 공식 다 알죠? 그게 기본이 돼서 재무관리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BEP의 분자가 뭐였어요? 더 이상 묻지 말아요, 그냥. 분자가 총 고정비고 분모가 단위당 공원익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이런 걸 재무관리 시간에 또 강의 시작하면은 이거 다 진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변동비가 뭐고 고정비가 뭔지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. DOL은 배웠죠?
그럼 DOL을 기반으로 DFL이나 DTL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변동비, 조정비를 처음부터 강의하기 시작하면은 이 재무 관리는 시간을 못 끝낸다고 일단. 그러니까 원가 관리를 끝낸 상태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. 자, 세 번째가 경제학이에요. 경제학. 경제학도 다 배웠죠. 이런 거 다 배웠죠. MR, NC, 뭐 MC, 그다음에 ISLM 뭐 이런 거 다 배웠죠. 이런 기본적인 대화는 될 거라고 가정하고요. 그러니까 칠판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. 이게 돼야 지금 재무 관리가 좀 효과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하고 기본 개념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출발합니다. 일단 우리 재무 관리랑 가장 비교가 되는 과목이 경제학인데요. 경제학은 다 배웠죠? 재무 관리는 경제학의 일부에 사실은 미시 쪽이겠어요? 거시 쪽이겠어요? 미시죠, 미시. 경제학이 어렵겠어요? 재무 관리가 어렵겠어요? 재무 관리 명성은 들어서 알죠?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을 텐데 재무 관리가 더 어려울까요? 경제학이 더 어려울까요? 근데 실제로 배워보면 경제학이 더 어려워요. 그럼 왜 재무 관리가 시험용으로 어렵냐면은 경제학은 2차에 안 나오잖아요. 그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학을 2차 시험에 낸다고 그러면 끔찍한 거죠. 그 끔찍한 걸 재무 관리는 한다고요, 지금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무 관리는 1차용으로 준비할 때는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. 경제학보다 쉽겠죠. 저 머리 뭐 이상해요? 그잖아요. 기본적으로 얘가 더 어렵다고요, 지금. 경제학의 일부가 재무 관리다 보니까 그 일부만 기업 관점에서만 보는 경제학이 재무 관리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범위도 적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2차에 내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. 우리가 재무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2차용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1차 버전으로는 비중도 낮고요. 경제학보다는 수준도 좀 낮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무 관리 좀 목표를 잡으시란 말이에요. 그럼 자기의 목표가 1차냐 2차에 따라 재무 관리는 난이도가 막 달라지겠죠. 여러분들이 지금 한 6월달 정도면 아직은 뭐 벌써 2차 포기할 일은 아니니까 지금 2차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메뉴 올라가 보면 그 우리 회계사 시험 비중 중에 재무관리는 경영학에서 40% 나오는 거 알죠? 경영 이 전체 중에 40%, 40문제 중에 16문제 출제되고요. 근데 그 16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요. 그러니까 1차 재무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면 제가 24번까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. 한 10번만 강의하면 돼요. 그리고 이게 왜 도출됐는지 알 필요도 없죠. 외우면 되죠. BEP가 왜 도출되는지 알 필요가 없죠. 외워서 풀면 되는 거니까. 1차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건 2차까지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 공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차의 목적을 또 두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차 시험 과서는 당연히 5과목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스케줄링을 잘해야 되는 게 1차 시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? 10대 1? 8대 1? 9대 1? 10대 1? 10대 1? 10대 1. 이 중에 10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예요? 우리가 60명이면 6명만 되는 거죠. 확률적으로는. 그잖아요. 근데 이 중에 이제 허수가 있다면 그래도 최소 실 경쟁률은 한 7대 1은 되겠죠. 자, 두 번째 2차 시험 경쟁률이 몇 대 몇이? 3대 1? 3대 1? 그러면 처음 응시에서 1, 2차 동차 합격 확률은 몇 대 몇이? 13대 1이에요? 30대 1? 30대 1이죠. 그럼 이 중에 60명이면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죠. 장원급제예요. 그잖아요. 그러면 60명 중에서도 2명만이 동차에 합격한다면 발군의 노력을 해야겠죠.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말이니까 내년도 2월 달이면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. 1차 시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.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 2차 시험 보잖아요.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시즌인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말 배웠어요? 교양 아직 안 들었어도 기본적인 용어니까. 그럼 이거 자기의 SW를 잘 분석하란 말이에요. 자기가 강점하고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
그럼 잘 그걸 구분해서 자기가 위크니스가 너무 많으면 동차가 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럼 1차만을 목표로 하면 재무관리 양은 또 줄일 수 있죠. 1차의 당락은 재무관리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요. 1차 이 시험의 당락은 무슨 과목이 좌우할 것 같아요? 과목 선생님마다 다 자기 과목이 다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대세는 상법, 세법이에요. 회계학은 점수가 비슷하다고요. 그렇죠? 이 정규 분포를 이렇게 해보면 불합격생하고 합격생의 이 재무회계 이 분포도는 비슷하다고요. 그럼 재무회계가 배점이 높지만 다 재무회계는 하잖아요.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법, 세법, 경제학 있죠. 거기서 고득점 받는 자랑 못 받는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1차를 집중하려면 마지막에 한 100일 정도는 또 남겨놔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는 7, 8, 9, 10일, 10월까지 4개월 동안 재무관리를 1, 2차를 동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 개 안 되면은 그걸 1차는 돼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1차 위주로라도 접근하시란 말이에요. 일단. 왜냐면 1, 2차를 동시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2차용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멘붕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뛰쳐나간다고. 그러면 그 다음 챕터 쉬운 부분을 또 모르는 거죠. 그잖아요. 무슨지 알죠?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(1장부터) (23장까지가) 있고요. 난이도가 하, 중,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. 처음부터 상을 질리진 않겠죠. 처음은 하주 즐거운 얘기 하다가 조금 올리다가 마지막에 보내는 거라고 했다. 간다고 이때. 간다고. 가지 말라는 거죠. 가지 말고 차라리 자요 그 시간에. 자라고. 꿈속에 가라고. 그리고 이제 요거 시작할 때 또 깨라고. 그럼 최소한 요렇게는 돌리는 거잖아요. 그잖아요. 그러면 1차 시험은 된다고요. 어쨌든. 근데 이거에 괴로워서 벌써 여기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 복권은 볼 엄두가. 왜냐면 동영상 강의가 쫙 몰려있는데 그게 몇백 시간 되잖아요. 그게 어디가 한지를 본인은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되도록이면 하여튼 너무 괴로우면 그냥 자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불피는 이렇게 한번 던질 테니까 잘하고 일단 하되면 깨울 테니까 푹 자라고 일단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 상 부분은 2차 시험 당락에도 그렇게 영향 주지는 않아요. 모든 고시 시험이 하, 중, 상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그냥 봐도 중간이죠. 하는 다 맞추는 거예요. 하를 틀려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 이게 아까운 게 아니죠. 이걸 냈는데 이거를 16문제를 냈어요. 그런데 떨어졌다고 그건 공부량이 부족한 거지 본인이 아까운 게 아니라고요. 그럼 자기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까울 수 있는 불합격 사유는 중짜리 나왔을 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. 상은 누구나 또 틀리게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걸 잘 파셔야 된다. 이걸 1, 2차를 겸용해서 이제 요거 위주로 강의를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무관리가 어렵다고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지 말고요. 지금 수업 들으면서 이거라도 건지란 말이에요. 그럼 요번에 1차 합격은 할 수 있다고요. 2차는 다음 일이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10대 1부터 먼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3대 1은 그 다음에 뭐 고지가 보이든 말든 해야 되는 거니까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본인 스와트에 맞춰가지고 난이도 조절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고학년 분들 3학년이나 4학년 분들은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회계사 시험이 되면 이제 회계법인 입사해야 되잖아요. 그럼 회계법인에서 합격생들을 쫙 스크리닝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나이겠죠. 나이, 학교 뭐 이렇게 본다고요 일단은.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회계사가 돼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회계법인에 가보면 회계감사 팀장을 인차지라고 배웠어요?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해줘요? 그럼 회계감사 팀장 2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팀장이 돼요. 그럼 감사 보고서에 도장 찍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. 잘못 찍으면 영창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학생인데 여학생 군대 안 가잖아요. 그럼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을 한 거예요. 그럼 2년 후에 인차지가 되는 거예요. 한 몇 살 정도 인차지가 되겠어요? 27, 28 되나요?
그 정도의 인차지인데